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당 원내대표 연설이 시작이 되고 이어서 대정부 질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7회 국회에 이제 총 50일 지난 대법관 청문회에 이어서 본회의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7회 국회 본회의에 있었던 첫 작품이 정두환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그런 사태가 지난번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참 많이 실망을 했는데 더 실망한 것은 박근혜 후보가 복수에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 태도도 또 180도 바뀌어서 정두환 의원을 출당을 해야 된다, 스스로 탈당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당론화 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새누리당이 뭘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아주 혼돈스럽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복수에서의 한마디로 당론이 바뀌는 저 당에게 이 나라를 맡을 수 있을지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신라시대의 여왕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정치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 또 밀실에서 직접 안쪽을 처리한 데 대해서 국무총리 해임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16일 날 오늘 제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도록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아무런 이명박 대통령의 조치가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본 자위대에게 우리의 군사정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지금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길을 터지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이 점은 절대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요구를 우리가 했던 것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일 원내대표께서 대정부 대표연설을 하신 뒤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해임 요구를 해서 사퇴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해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모두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 나흘에 걸쳐서 대법관 후보 4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6명 의원들이 청문회 스타로 탄생했다는 평가입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은 낙마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위헌, 불법적인 후보를 불러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자격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0년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이번처럼 기본적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가 있었는가? 우리는 국민과 함께 스스로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촉구를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오죽했으면은 어떤 후보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쇄신 첫 작품이 정두원 방탄이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 작품이 이번 대법관 후보의 방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근혜 의원이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1인 사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입장도 사전에 복도해서
허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해 가지 않습니다. 오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열립니다.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깜둥이도 같이 산다는 등의 무리 있는 발언을 통해서 반인권적 시각화 문제를 일찌감치 드러냈습니다. 위원장 재직 기간 동안 불법 합법 거래, 재산 은닉, 논문 표절, 부동산 알박기, 아들 병역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공직 후보자인지 범죄 피의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 1억 6,500만 원 중 각각 술값으로 다 쓰고 이중 7천만 원을 고급 일식집에서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인권 향상보다 고급 일식집의 인권 향상에만 열을 올린 겁니다. 이러한 현병철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시아 인권위원회에 이어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도 성명을 내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위원장은 용산 참사를 그린 2개의 문 영화를 보러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보수적 의제를 들려주며 연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현병철 위원장은 하나의 문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 물건을 듣겠습니다. 예, 어제 통합진보당이 강기갑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통합진보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기 혁신과 쇄신을 당대표 주도로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박근혜 후보의 파괴력 있는 복귀 이후에 새누리당을 박누리당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1인 지배체제의 사당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동생인 박지만 씨와 정기원 의원에 대한 태도에서 너무나 다른 원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사당화되가는 때에 우리 당이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다면 우리 민주당과 우리 당 대권 후보들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오늘 아침에 있기로 했던 우리 당 대선 예비 주자들과의 당 지도부가 갖기로 했던 원탁 회의가 취소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 규칙에 대한 우리 당 예비 후보들 간의 이견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규칙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비 후보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SSM 휴일 영업 재개 확산에 대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토요일 날 지방법원이 대형마트가 부산 남구청의 영업 규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 영업 재개가 전국에 걸쳐서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 영업 재개가 확산되면서 이 중소상공인들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말로만 경제 민주화를 외치면서
말로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형마트와 SSM 휴일 영업 규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중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하반기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방값 등록금 특별위원회가 방값 포차 전국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값 등록금 투어를 통해서 지지 여론 확산과 법안화가 실현되는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정두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의원의 한마디에 다시금 원내 직업으로 복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박근혜의 호루라기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들과의 약속보다 박근혜의 한마디가 더 무섭고 준엄한 모양입니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보다 박근혜 의원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서 사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은 정두원 의원 개인이 지는 책임과는 별도로 본인들 스스로가 부결 처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 증거물이 밀려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현장에 쫓아와서 범인의 손에 든 과도를 가지고 그 과도만 절도했다고 기소를 한다면 웃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정두원 의원이 본인이 쓴 돈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이 유세 지원비로 써졌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또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돌연한 사태 이런 것 등등 보면 정황은 MB 대선 자금을 둘러싼 거대한 의혹 덩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MB 대선 자금을 제대로 정조준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회피하면서 마치 살인의 현장에 혈흔도 있고 손에 과도를 든 범인도 있는데 그 범인의 손에 든 과도만 문제 삼고 과도를 어디서 훔쳤느냐 그런 어이없는 질문을 해대는 엉터리 수사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조속히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정치 검찰의 마지막 오명을 묻는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어제 대선 후보 경선 기획단에서는 두 번째로 각 후보 간의 대리인들을 초청해서 충분히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를 현행의 당헌의 정신과 당헌의 명문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절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또한 기획단 의견으로 최고위에 오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고 정면 배치되고 당헌의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경선 기획단에서 그 주장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에 그 보고한 것을 가지고 또 기획단에서는 내일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절차에 있어서 투명하고 또 후보들에 대한
충분히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당 바깥으로부터는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경선 규칙을 만들고 당 내에서는 어느 누가 주자가 되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소통을 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이 경선, 초대형 경선과 그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강기정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김희중 청와대 실장이 저축은행 관련자로부터 불법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으나 정작 검찰 수사나 내부 조사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문고리로 통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인 그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득 전 의원 축소 수사에 이은 김희중 실장의 봐주기 수사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을 스스로 수사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저축은행 비리 관련설과 대선 자금 수사의 근거가 하나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자금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을 위한 원탁회의가 무산되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입장이 충분히 당에 반영돼야 하고 그런 속에서 룰이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의 후보들은 승리하는 룰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조속히 룰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정두원 부결 사태를 보면서 새누리당의 당대표위에 박근혜 총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11일 원내대표 사퇴 선언이 눈가림 쇼였다는 것도 역시 확실해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에 앞서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가 정두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막으려고 했다면 사전에 당론을 모으고 그러한 여러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정두원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고 당일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서 박지원 대표는 자신의 잘못과 오류를 시정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근혜 대표 후보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이종걸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7월 16일 이해찬 대표께서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해 책임과 재검국부위에서 총리 해임 권위의 시한을 정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배후에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위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라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전공법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남북 간의 일촉즉발의 군사긴장을 일상화시켜버렸고 곧바로 한중관계 악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과 그리고 한일 협조관계라는 틀을 넘어서 이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획책하는 듯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문제의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정부의 그 시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의원은 과거 일본과의 친일의 DNA 그리고 독재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혀 의견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당에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김진모, 공상훈을 승진 인사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철저히 문제를 삼고 즉시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민간인 불법 사찰, 내곡동 사저비리, 디도스 테러, BBK 가짜 편지, 온갖 검찰의 특수음포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인사를 중시하는 검찰 인사가 바로 현재 우리 민주당이 정치검찰 공작수사 폐지를 위한 노력을 코웃음 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 내 범죄정보기획단이라는 야당 의원 사찰단 유사의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저희들은 주목합니다. 검찰의 공작 수사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1억을 받았다, 얼마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반을 하겠다라고 예정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검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식의 언론 흘리기로 검찰과 언론이 짝짝꿍이 돼서 공작수사 검찰, 정치검찰의 뒤를 봐주는 태도를 저희들은 비판합니다. 제가 박지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한 분의 참고인이라는 분과 통화했습니다. 그분은 김석수라는 분인데 보혜저축 오문철 전 사장이 목포의 지역위원회를 방문하는데 함께 동행했다는 분입니다. 이미 보혜저축은 재판까지 끝내서 판결이 완결된 사안입니다. 근데 이분을 갑자기 불렀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는데
거의 강제 소환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제는 국가보안법을 제외하고는 참고인의 경우에 강제 소환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임의로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모두 복사했다고 합니다. 영장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분이 강력히 거부하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뺏어서 복사한 행위 그 자체가 불법 수사입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그분에게 물어본 내용이 오문철 사장이 그때 어떤 옷을 입었느냐, 오문철 사장이 가방을 들었느냐, 뭐 이런 수년 전 얘기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1억이라고 특별히 특정된 금액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이 임박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흘렸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 조사 내용이라면 이것은 헛방입니다. 수사에 알파만을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소환이 1억으로 소환이 임박됐던 사람한테 이렇게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급작히 오게 해서 거의 농담 따먹기 수준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무슨 사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국민 속이기, 국민 우롱하기, 공작 수사를 하는 검찰은 분명히 오늘 교섭단체 대표 끝난 이후에 저희 정치검찰 공작수사 폐지대책위원회 의원들이 방문할 텐데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요리빼고 조리빼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 방문에 분명히 얼굴을 내밀어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듣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MB정부에도 박근혜 의원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회 모두 받아주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적했지만 최근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정말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정치 쇄신을 한다면서 1인 독재를 부활시키고 사당화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박정희 공화당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현재 국회의원들을 유정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쇄신하자면서 후퇴하고 있는 이런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비극적인 코미디입니다. 박근혜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포를 목격해야 합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공포스러워하는지, 그래서 과연 저것이 21세기로 가는 정치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쇄신하자면서 1인 독재화, 사당화를 고착시키는 박근혜식 정치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쇄신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주장합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이것도 정말 코미디 중의 코미디입니다. 이분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정말 가관입니다. 아들 병역 의혹, 교수 임용 특혜 의혹, 방만한 업무 추진비, 거의 신기에 가까운 한평전이, 논문 표절, 도저히 열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분은 인권위원장이기 전에 교수로서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고 하기에는 이권위원장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이분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조사 대상이다, 사법적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 연임을 추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까 김한길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반값 등록금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생 문제입니다. 지금 수많은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할 경우에 300만 원 마련을 하려면 642시간의 근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4.9개월을 근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학은 짧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적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 630시간, PC방 알바를 하면 608시간, 서빙 알바를 하면 564시간. 거의 불가능합니다. 방학 내내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이러한 현실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들에게 2학기부터 최소한 내년 1학기부터는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모든 시간을 할애해도 돈을 벌 수 없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반값 등록금 특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 등 다양한 참여와 국민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